안녕하세요. 저는 오독골방의 골방지기라고 합니다. 오독골방은 채널 이름이고요. 채널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지? VJ? 스트리머? 하여튼 제 이름으로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냥 골방지기라고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오독골방이라고 했잖아요. 그 채널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를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독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은 고전 애니메이션인 중전기 엘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이제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은 오늘은 애니메이션 하지만 다음에 할 때는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특촬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유희왕이 될 수도 있죠. 카드 게임. 이게 오독 컨텐츠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거 설명하는데 계속 음악이 크니까 좀 그러네. 살짝 줄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리뷰를 해보고 싶은 것들은 애니메이션이 주가 될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도 이게 유명한 것들 지금 검색을 해보면 이제 제 어렸을 때 한참 이제 KBS나 그러니까 SBS 투니버스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이제 추억의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이미 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오독 골방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니까, 골방은 이제 엄청 크게 묻고 막 오래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옛날 애니메이션들, 제가 한 태어난 때쯤, 아니면 혹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너무 옛날 거고, 저도 이제 보기가 힘든 것들이 많아서 일단 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80년도에서 한 2000년도 초반 정도까지 이제 오더 컨텐츠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중전기 엘가임을 이번에 해보고 싶긴 한데, 그 중전기 엘가임도 뭐 정해진 게 아니라 원래는 뭐 건담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건담 같은 게 인기가 있고, 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하던 사람이 많으니까 약간 버리는 화로 이제 연습 겸 해볼까 하다가, 이제 또 방송을 해보지 않아서 이제 그 게임 방송을 이제 연습 겸 잠깐 해볼까 해가지고 슈퍼로봇 대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4차요. 근데 하면서 이제 엘가임이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엘가임 보다 보니까 좀 끌리는데 해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다가, 이게 옛날 거라서, 옛날 것들은 좀 화가 길죠. 50화짜리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건담은 50화가 48화였나 50화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한번 몰아서 보려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티팝을 요즘에 좀 즐겨 듣고 있는데, 또 시티팝 하니까 옛날 리언의 애니메이션 것들이, 그러니까 한참 일본이 좀 버블이나 버블의 이제 기운이 좀 몰려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티팝 같은 느낌의 이제 음악들이 주제곡으로 많이 쓰인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전략곡으로 쓰인 곡들이 많고, 또 그때 그 감성들이 이제 이상 엘가임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시티팝 요즘에 듣고 있는데, 시티팝에 대해서 그런 감성들이 생각나면서 그게 보고 싶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이제 있을 텐데, 많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틀딱이라 하는 이제 세대들이 이제 한참 이제 러브 코미디의 전성기에 되게 만들었던 오렌지 로드. 지금 중전기 엘감이 끝난 다음에 오렌지 로드 쪽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가지고 지금 일단 독파를 한번 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역시 옛날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 화수도 많고. 제가 예전에 애니메이션은 한 중반까지 봤나? 중반까지 보고 극장판 보고 만화도 초반보다 많았는데, 확실히 옛날 거라서 보는 감성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보면 나름 재밌습니다. 그때 한참 오렌지 로드를 보려고 했을 때 막 러브 히나 나오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보다가 말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응답하라 1984? 1985인가? 1980인가? 하여튼 제가 안 봐가지고 하여튼 약간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하긴 제가 유튜브에다가 설명도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서론이 주라고. 서론을 주로 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하지만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중전기 엘가임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 맞춰서 아이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되는구나. 제가 혼자서 이거 전에 한번 해봤어요. 녹음을 쭉 이어서 해봤는데 2시간 40분 했나? 근데 BGM이 너무 커가지고, BGM이 너무 크니까 이게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2시간 거의 3시간 한 거 날리고 좀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중전기 앨범에 대한 이제 개요라고 해야 되나? 개요 스텝 설정, 인물 설정, 그리고 줄거리에 대해서 이제 해가지고 딱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한번 날린 것도 있고 너무 많아서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단계로 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요와 이제 스텝에 대한 것과 개요와, 그리고 설정, 그리고 줄거리로 해가지고 3개로 끊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전기 엘감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전기 엘가임 1984년도에 나왔던 작품이네요. 엄청 오래됐죠. 1984년도에 2월에 시작해서 이제 85년도 2월에 이제 끝났습니다. 54화로 완결이 됐는데, 이게 그 시절의 애니메이션이 50화가짜들이 많아요. 건너도 50화 육박을 했었고, 기본 그러니까 한 쿨에 12화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애니메이션들은 1쿨을 목표로 나오고 1쿨로 대부분 나오고, 좀 인기 있을 것 같은 작품이나 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은 이제 뭐 스토리를 다 표현할 수 없거나 하여튼 뭐 그래 사정에 따라서 보통 2쿨 정도로 맞춰서 합니다. 저도 2쿨이 좋은 것 같아요. 말아 먹은 게 유명한 것들이 있죠. 뭐라 살라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말아 먹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최근에 있던 것들이 뭐라서 해서 망해먹은 게, 코드기어스는 좀 쉬었잖아요. 코드기어스가 생각나네. 코드기어스는 1기가 12화였나? 아직 기억이 안 나네. 근데 24, 그러니까 2쿨씩 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은. 2쿨 하고 쉬었다가 2쿨 했는데, 솔직히 좀 느긋하게 해가지고 좀
일기에 약간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드 기어스 같은 경우에는 일기는 약간 그 리얼물 같은 느낌? 엄청 센 애가 있긴 했지만 네임드 소수였고, 2구에서는 막 뭐냐 걔 이름 랜슬롯이 거의 양산처럼 이제 막 커스터마이징 돼가지고 막 신기종이 나오면서 슈퍼로봇 같이 약간 됐죠, 느낌이. 근데 그것도 좀 더 텀이 있었으면은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 쿨 해가지고 쉬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유명한 것들 몇 개 있었는데, 몰아서 안 쉬고 중간에 몰아서 했다가 말아먹은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사설로 셌구나. 하여간 이게 그러니까 사쿨이 한 1년 정도 되나봐요. 주에 하나씩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54화로 엘가임이 완결이 되는데, 84년도에 시작해갔어요. 85년도에 시작했는데, 이제 이때가 그 85년도 이제 제타가 언제냐? 3월 달부터 시작했구나. 제타 건담이 이제 바로 이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전기 엘가임이 방영을 하기 전부터 이미 제타 건담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좀 있죠. 그거는 이제 일단 스태프 먼저 설명하고, 이게 그 시절이 이제 어떤 시절에 어떤 시기에 중전기 엘가임이 어떤 역할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이제 토미노 요시키 감독이고요. 토미노 요시키 감독은 개인적으로 엄청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작품을 거의 다 보긴 했는데, 제가 딱 타이탄 이전 거부터는 다 못 봤고, 타이탄도 보다 말았고, 전보트부터 봤는데, 그 전에 거는 너무 옛날 감성이어가지고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토미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계속 하면서 중간중간 얘기 나올 건데, 이분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따로 해도 엄청 분량이 많으신 분이고, 토미노 감독 같은 경우에 아마 수시로 나올 거예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출의 카와세 토시우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이제 감독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영화 감독도 그럴 거예요. 이제 최근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각본을 쓰시긴 하지만, 그 감독의 역할이 연출권이라 편집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전체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틀을 이제 매니저 같은 느낌의 이제 뭐 어디서 스폰서 받아오고, 어디 이제 영화 이제 시나리오 골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영화는 그런 식이잖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콘티라고 하죠. 그 화면의 설계도라고 하는 이제 설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도 어디 인물을 어떻게 배치하거나 어떻게 뭐 얘기하는데 뭐 어디를 보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콘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화면 설계도를 이제 주로 감독이 하죠. 근데 감독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마다 따로 이제 연출을 맡으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감독 이제 거의 이제 연출 쪽이 감독 바로 이제 밑에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감독은 토미노 감독이지만 밑에 연출에 있던 분이 카와세 토시우미 씨. 그리고 이제 이제 더 있을 건데 중요한 분들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가와 야스히로 씨가 계시는데, 이제 카와세 토시우미 씨는 이제 그 감독을 혹시 엘드란불 해가지고 라이징호, 아마 우리나라에는 라이징호를 이제 많이 제 세대 때는 많이 봤겠죠.
MBC에서 했던 라이징호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엘드란물의 감독을 하셨던 분. 그리고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 초자 라이드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거는 못 봤고 거의 약간 BL물 같은 느낌이었나? 하여튼 못 보겠더라고요. 보다 못 봤고 파괴대왕 뉴나이트를 감독을 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그 SD 이제 스몰 디포르메라고 그 약간 싱싱캅 KBS에 했던 싱싱캅 같은 느낌의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거기에 약간 RPG 같은 거 좀 더 섞은 느낌의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상당히 인기가 그 시절에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방영해 준 적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슈퍼로봇 대전에 닌텐도 계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닌텐도 쪽은 제가 안 해가지고. 그리고 바이팜 눈앞으로 바이팜 탑블레이드를 하셨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탑블레이드를 했던 사람이 여기서 연출을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용자물, 그래 이제 뱅크씬들, 합체나 뭐 필살기 뭐 그런 걸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마가와 야스히로시라는 분이 연출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동부투전 지건담, 자이언트 로버터 애니메이션, 징게타 로봇 세계 최후의 날. 근데 문제는 세계 최후의 날을 1에서 3화까지만 하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돈을 많이 쓰기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재밌고 퀄리티는 높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약간 그 느낌. 그래가지고 세계 최후의 날은 3화고 잘렸는데, 자 유심히 보시면은 3화랑 3화 이후에가 3화 이후도 이제 광기 때문에 재밌긴 하지만 그 게타러브의 특유 광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재밌긴 하지만 솔직히 3화 이후에는 좀 불붙을 게 후반에 한 10화나 9화 넘어가면서부터가 좀 재밌지. 초반에 전개 때문에 그런가 지지부진하고. 근데 이분이 연출하는 거 보면 좀 뭐라 해야 되나, 뭔가 있어 보이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제 교차 편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막 장면이 이제 나쁜 놈 진영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요한 뭐 나올 때 착한 놈 진영으로 넘어가고 막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재밌긴 잘 만드신데 돈을 많이 쓰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하면은 엘드란, 그러니까 라이징호 감독이랑 기동부투전 지건단 감독이 이제 토미노 감독 밑에서 중전기 청년 시절에 한참 신인일 때 이제 중전기 엘가임에 투입돼서 연출을 맡으셨다는 거고. 그리고 작화 감독으로는 코가와 토모리라는 이제 아저씨가 있는데 선생님이 계시는데 독수리 오용제, 허리케인 포리마 등등 뭐 테카멘 블레이드도 하셨구나. 하여튼 그쪽에서 이제 작화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중전기 엘가임이 제타 건담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이거를 방향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이 좀 짬밥이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그다지 이제 신경을 안 써주고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가 감독으로 됐긴 하지만 거의 밑에 있는 이제 키타츠메 히로유키랑 오모리 히데토시, 온다 나유키라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 키타츠메 히로유키라는 분은 이제 이데온, 단바인, 메가존, 제타 건담. 메가존도 참 얘기할 게 많아요. 메가존은 얘기 나중에 좀 따로 해보고 싶은데, 이게 메가존이 OVA 시장을 거의 열어젖혔던 시리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특히 2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작가가 유려하죠. 그분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이제 카이트나 그 메조포르테 쪽을 하셨던 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모리 히데토시, 이분은 이제 이분도 메가존 하셨구나. 메가존하고 성전사 하시고 다그람 하시고 이데온 하시고. 근데 특이한 점이 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이 이제 유명한 게 몇 개 있어요.
어른 제국 역습이나 또 그 뭐였지 그 일본 전국시대 가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본 것 중에서 그 최근에 이제 로봇 아빠 역습이 이제 명장국 극장판 중에서 명작으로 좀 유명한데 그쪽에서 이제 작화를 하셨네요 이분이. 그리고 온다 나유키 씨, 이분은 간츠랑 베르세르크. 이분은 메가전 23의 파트 2 부분을 약간 작화를 하셨나 보네요. 마계도시도 유명하죠. 아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덕후스러운 게 아마 그 요즘 덕후들은 아마 다 모르는 작품들이 많이 언급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키타츠메 히로유키, 오오모리 히데토시, 온나 나유키라는 분이 공통적으로 보니까 우로츠키 동자, 이게 성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성인 애니메이션 중에서 거의 이제 한 획을 그은 제품인데, 솔직히 이게 야한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야한 부분은 솔직히 약간 카이트보다 어떻게 보면은 야한 거 비중이 별론 것 같아요. 이제 그로테스크한 건 있지, 촉수 나오고 막 장기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그 작화와 이제 약간 폭력성, 그런 기괴함, 그로테스트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눈에 띄는 작품이죠. 우로츠키 동자, 그리고 메가존은 어차피 그거니까 그 옛날 이제 성인 애니메이션들이 그 실력 있는 신인들이 이제 많이 가서 한 격들이 좀 있어요. 그 크림 레몬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했었고, 우로츠키 동자도 그렇고, 또 이제 루리 웹을 제가 좀 많이 보는데, 거기에 이제 시초가 됐던 호시노 루리라는 캐릭터의 성우가 라블루걸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덜 유명하지만 그 북미 쪽 애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왜냐 북미판으로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 뭐 당락이나 뭐 푸르나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이 주인공 성우를 하셨죠. 어차피 이름은 원래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성우들이 성인 애니메이션 나올 때는 가명 써서 하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하여튼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분이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각본에 토미타 스케히로 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감독만 조금 보지, 아니면 이제 그 이쁜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화가나 좀 볼까? 근데 이분은 각본 쓰신 분이 장난이 아닌 게, 이데온 다그람 모스피다, 마크로스 담바인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렌지 로드, 유유백서 뭐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데온도 그런다 치는데 오렌지 로드나 좀 마크로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다그람 아직 보진 않았는데 봐야 되는데, 다그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러니까 각본이 상당히, 그러니까 스토리는 뭐 감독이 뭐 어느 정도 양기시겠지만, 그 각본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상당히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쁜 그림 같은 거 좋아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긴 하지만, 보면서도 이거 참신하거나 좀 대단하다 어렸을 때, 한참 중이병 출마했을 때 이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작품이 이 옛날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게 된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 충격으로 받았던 것들이 이 사람이 한 게 많더라고요. 보자. 지금 녹음 잘 되고 있나? 되고 있구나. 디지몬 프론티어도 디지몬 시리즈 중에서는 약간 좀 심각하거나 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성인 취향까진 모르는데, 솔직히 그 작화만 좀 어른스럽게 바꾸면 완전히 성인 취향이지. 성인보다 청소년 취향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오렌지 로드도 이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인 만화책 원작인데 애니메이션이 만화책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는 뭐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표현력이란가 뭐 그런 거 보면은 이 아저씨 보면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세일러문 웨딩 피치로 빵 떴다고, 인지도가 확 올라갔다고 나무 위키에 써졌더군요. 근데 그 세일러문 웨딩 피치, 그러니까 보면은 메카물, 그것도 좀 시리어스하거나 좀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메카물도 잘 하시는데, 그 디지몬 프론티어 같이 애들 하는 것도 하시고, 근데 세일러문 웨딩 피치 막 그런 오렌지로도 약간 연애 소녀 취향 그런 것까지 잘해. 이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너무 잘해. 완전 내 취향. 대부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안 본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이나줄 타프도 하셨어. 뭐 하시는 사람이야? 하여튼 그렇고, 이제 음악은 와카쿠사 메구미 씨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 일본어 가지고 일본 애들 잘 못해서. 근데 짱그릇 못말이랑 간마지랑 쿵우보이 친미, 이건 만화책으로 옛날에 많이 봤었는데, 몰다이버는 예전에 투니버스에서 더빙해서 했었죠. 더티페어 플러스도 그랬고, 사모님 여고생활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와 메카닉 디자이너인 나가노 마모루 씨. 이 사람은 이제 1960년생이네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성우인 카와무라 마리아 씨라는 분이 와이프인데, 이게 베토치카 퀘스트 성우시죠. 여기서는 가와레 씨와 리리스 하우, 그리고 이제 단바인에서는 참 하우나, 그리고 그 선라이즈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토미노 아저씨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참 많이 나오셨고, 이제 이 사람이 졸라 변태고 약간 또라이 같은 게 뭐냐면, 이게 그 5스타 이제 스토리즈가 이 사람이 이제 만화책 5스타 스토리즈의 만화책을 이제 그리고 있는 작가인데, 그게 애니메이션 나올 때 자기 와이프를 주인공으로 썼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고딩 메이드라는 이제 메이든가라는, 잠깐만, 고딩 메이든인가? 메이드가 맞구나. 역시 이거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자기 또 와이프가 또 주인공이고,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세계관 설정에서 이제 얘기할 거지만, 이 사람이 약간 그 뼈에 대한 약간 그런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보면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뼈가 강조된 게 많아요. 파티마라든가 아니면은 무어플 프레임이나 모터헤드 같은 것들이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형상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5스타 스토리즈에 나오는 나이트 오브 골드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나이트 오브 골드는 제가 해놓은 게 있나? 그냥 이거는 한번 봅시다. 뭐 이상한 건 개인적인 거 없지? 좋았어. 나이트 오브 골드. 나이트 오브 골드 보면은 멋있죠? 멋있는데 크게 볼 수 있나? 컨트롤. 이게 보면요, 딱 봐요. 남성의 그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성이 그것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머리가 나온 데가 있나? 봐봐.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여성이 거기 같지 않습니까? 여성의 소중한 부분. 요즘에 소중이라고 많이 하던데,
이런 것들이 디자인 속에 은근히 많이 갖다 집어넣어요. 이 사람이 변태야, 변태. 이상한 사람이에요. 변태인데 짜증나는 게 천재야. 재능충인데 근데 노력가도 아니야. 그냥 놀고 먹는 천재. 근데 집안이 잘 살아. 미친 사람이에요. 아 진짜 싫어.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병약한데 천재거나 게으른 천재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말을 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아마 별 생각 없이 그냥 봤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런 사람들 봐봐요. 그 전 세대 마라도나나 이제 그 전 호나우두처럼 막 전성기 때 돈 바짝 벌고 막 술 먹고 막 마라도나 마약도 했었다 그러죠. 근데 지금 호날두 메시는 자기 재능을 다 개화시켰잖아요. 천재적인 재능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메시도 잠깐 반짝했다가 몸 관리 못하고 태클 당하고 부상했고 해가지고 30대 초반이나 아니면은 20대 후반에 아마 은퇴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 엄청 노력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막 사생활 관리도 하면서 아직도 전성기에 비해서 못하지만 클래스를 유지하면서 쭉 하고 있잖아요.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 보면.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이 나가노 마모루도 이제 그 정도 포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포텐을 완성시키지는 못했어. 다 터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가노 마모루 보면은 화가 나. 그리고 5스타 스토리즈라는 만화책 보면 그게 나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완결이 안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설정 덕후기 때문에 막 연표 짜고 막 관절 뭐 그리고 막 구동 그런 거 막 하고 막 설계도 막 그리고 막 그러는 쪽을 좋아하는데 연표를 이제 짜놨어요. 이 사람이 5스타 스토리즈라는 만화책에 대한 연표를 짜놨는데 거기에 3분의 1도 안 왔대요. 그래서 5스타 스토리를 예전에 보다가 말았는데 뭐 한번 몰아서 봐야지 했는데 뭐 몇 권 안 나왔어. 막 10몇 년 기다렸는데. 그리고 또 디자인을 이제 한번 이제 갈아엎었죠. 이제 루머로서는 이게 저작권 때문에 뭐 갈아엎었다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 그냥 맘 내키는 대로 막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돈이라도 좀 적어였어야지 창작 활동을 많이 했을 건데 이 사람 보면 키 크지 얼굴은 뭐 잘생긴 것까지 모르겠어. 그냥 뭐 그럭저럭이고 키 크고 음악하고 그림 잘 그리고 설정 덕후에 집이 뭐라고 그랬더라? 이 사람 집안이 뭐 돈 많은 집안이라고 그랬는데 기모노 가게 하는 집안이래.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복집 한다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복 뭐 해봤자 뭐 하긴 뭐냐 그 결혼식 할 때 쓰고 뭐 비싼 거 엄청 비싸지만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 기본어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벌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냐 그 뭐더라 오비라고 그러나? 오비 맞나? 그 허리에 그 매는 거 그것도 막 매는 방법이 엄청 어려워가지고 아무나 못 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기모노 가게를 했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지금은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서는 엄청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얘가 재능충이야. 게다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재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남들은 몇 시간씩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림 그리려고 몇 시간씩 하고 막 설정 짜려고 막 하는데 일화가 그런 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신인이어가지고 막 들어왔는데 맨날 일을 하는데 맨날 땡짝땡짝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얼마 한두 시간 안 남았을 때 휘식 거려가지고 설정만 넘기고 막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약간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짜증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막 일괄되지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음악도 좀 하고 이제 디자이너인데 작화도 좀 하고, 그러니까 엘가의 마지막 화라든가 코트신의 고딕 메이든 같은 경우는 자기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작화를 많이 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얘가 왕고회사 사장님이지. 의상 디자이너는 솔직히 의상은 별로고, 왕고회사도 사장님이고, 그게 뭐였냐, 토가시 요시히로, 헌터헌터 작가인 이제 토가시는 그래도 작품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지금 헌터헌터에 때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이때까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만화를 좋아해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이제 일화나 그 작품들을 보면 만화를 좋아하는데 이제 요즘 어르신분이랄까? 요즘 하긴 아직까지 안 끝났으니까 요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터헌터로 유명하지만 헌터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완결이 일단 안 나긴 했고, 그 전에 이제 유유백서로 이제 기가 빨리신 이미 쫙 빨리신 분이거든. 그 나루토 작가처럼, 나루토 작가도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늘리고 하다가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짓을 이분이 엄청 많이 당해가지고 이미 기가 다 빨려가지고 이제 복수 마음 반 이제 놀아야 되니까 본 것도 있으니까 좀 쓰긴 써야 되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분은 이미 어느 정도 포텐을 보여주시고 이제 놓으시는 거고, 나가노는 뭐 그림 몇 개 그리고 자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자기 내키면 일하는 것 같아. 5스타 스토리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엘가임이 천혜작이거든요. 엘가임이 데뷔작인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하긴 했어요. 이제 브레인 파우드라든가 제타 건담. 근데 더블 제타도 이제 참여를 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더블 제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서한테 까인 적도 있고, 그리고 역스베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쓰려고 했는데 이제 스폰서가 못 쓰게 해서 못 썼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하는 이제 디자인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이제 선구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 시절에 이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엘가임이 약간 좀 푸대접 받는 게 이제 선라이즈 계열 중에서 좀 푸대접 받는 게 좀 뭐가 있냐면, 원래는 왕구회사가, 특히나 로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왕구회사 대본이 그러지만 왕구회사가 메인 스폰서이기 때문에 제품이 많이 팔려야지만이 이제 스폰서가 이제 기분 좋고 팍팍 대주겠죠. 돈을 밀어주겠죠. 근데 이제 잠깐 먼저 볼까? 이 사람의 디자인 같은 경우면은 봅시다. 나중에 이제 세계관 설명하면서 기체 설명할 때 이제 하긴 하겠지만, 이게 작중 이제 제목이기까지도 한 이제 엘가임인데, 이 지금 현대에 대해서 나와서야지 이게 그나마 이 정도가 구현이 가능하지. 아이고, 주인공이고요. 이 당시에 이거를 봐요. 이게 관절 하나 다 그려놓은 거 봐요. 이게 4년도 작품인데, 그때는 대부분 뭉개는 게 많거든요. 이런 구조 같은 거를 뭉개는 게 많은데 이게 다 하나씩 그려놨어. 근데 그 당시 망구로서는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를 옛날에 해놨으니 이게 팔리겠습니까? 엄청 이상하게 나왔을 건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건담도 어딨냐, 건담 차품 있던가?
이거 말고 건보이라고 쳐야 되나? 저 없나? 이거나 합체 원고 있었을 건데. 못 찾겠네. 짤방 보면서 돌아다닐 때는 많이 자주 보였는데 보려고 하니까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네요. 일단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의 퀄리티였어요. 근데 이런 식의 퀄리티에 아까 그 어딨냐, 이런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겠냐고. 누가 사겠어? 이거 완전 다른데. 나 같아도 안 사지. 이게 팔릴 리가 없지. 근데 이 엘가임은 양반이지. 더 심한 이 사람이 이제 제타 건담에서 이제 디자인했던 백식은 좀 괜찮지. 이 사람이 백식을 디자인하긴 했는데 백식은 좀 낫지. 이게 MSN이잖아요. 이게 나가노의 N자래요. 백식. 아이고 뭐야. 이런 식의 디자인 했는데 이제 악역으로선 좋지. 근데 릭디아스 봐봐요. 릭디아스는 이게 악역 기체가 아니라 아군 기체인데 이렇게 해놨어. 이게 독특하고 개성있고 잘하긴 했는데 팔릴 디자인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구회사가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서 막 이런 게 디자인 커트 당하고 막 잘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원한을 갖고 있죠. 나가노 마무로 자체가. 근데 이게 녹음 제대로 되고 있나? 혹시 모르니까 소리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PC가 좋지가 않아서 편집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백수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조만간 PC를 장만할 건데 그때쯤에는 이제 PC 장만하면은 이제 편집을 하긴 해야죠. 일단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가노 마모루가 이제 중전기 엘가임에서 이제 천여작이다. 중전기 엘가임이 천여작이다. 디자이너로서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천여작이고 이 사람이 재능이 많다. 설정 덕후다.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많다. 이제 기타도 잘 치고 하여튼 뭐 앨범도 냈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데 이제 게으르다. 그래서 작품이 많이 없다. 그리고 만화책 작가, 파이브스타 스토리즈의 작가이기도 한데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완결이 안 났다. 그래서 베르세르크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일단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다. 연표 쪽으로 넘어가도록 연표를 말해줄 순 없고 이거를 보면서 할까요? 그냥 이게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잠깐 얘를 자르고 이것도 잘라서 이거 나가도 되나? 뭐 어차피 다 위키 보고 하는 건데 뭐. 보면은 제가 손에다 쳐가지고 이제 얘기할 것들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연표를 이제 제가 대략적인 것만 해놨어요. 보면 이게 중전기 엘가임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84년도 2월 4일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제타 건담, 그 이제 97년도에 기동전사 건담이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얘가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어 처음에는. 왜냐면 그 전에는 잠깐만 그 전에 잠깐 미키만 봅시다. 94년도 이렇게 보면 거대로 몸물 연표 나온 게 있는데 친절하게 누가 연표를 적어 놓으셔가지고 연표 어디 갔냐? 일본 애니메이션 거대로 몸물 애니메이션 이쪽인가 보구나. 보면 70년 여기 건담이 나왔잖아요. 봐요. 달타니어스 그 전에 있던 것들 다이켄고는 안 유명하고 덜 유명하고 바라타크 볼테스 막 마징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전 연도만 해 97년에 나왔는데 그 전 연도만 해도 뭐 다이켄고 타이탄 3 막 태권북이 있네. 단가드 에이스 막 단가드 에이스가 극장판이 있었네. 잠보트 3 뭐 이런 거 나올 때니까 이런 거 나올 때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 그 시인 장르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맛있는 거를 처음 먹었을 때 저를 예로 들면 어렸을 때 기억이 탕수육을 맨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맛있나? 이게 탕수육 소스가 이게 맛있는 건가? 그러니까 처음에 탕수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인가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소스를 이제 찍어 먹지 않았어요. 소스가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뭔가 맛은 다른데 이게 맛있는 건가 이제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당연히 맛있으니까 먹는데 카레 맨 처음 먹을 때도 그랬고 이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동전사 건담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다가 이게 유명해진 게 이게 제방을 했는데 제방 어디냐? 제방이 기동전사 건담 제방 어디 보자. 제방 날짜는 안 나오네. 제가 설명하겠지만 제가 오덕후긴 한데 기본적으로 건더기거든요. 건더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물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제가 순정 만화도 좀 어렸을 때 봤어요. 요즘엔 안 보지만. 그래서 나중에 리뷰하고 싶은 것 중에서 그 뭐냐 그 선녀전서 세리스인가? 어렸을 때 상당히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 선녀전서 세리스는 아마 투니버스에서 해줬었던가? 근데 투니버스로는 전 안 보고 나중에 이제 예전에 그 클럽박스?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클럽박스에서 막 사람들이 올려놓은 웹하드에 올려놓은 것들을 막 받아가지고 막 보고 그랬죠. 어둠의 루트로.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네. 내가 못 찾나 지금? 하여튼 나자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이후에 이게 재방을 하면서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기동전사 건설이 빵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는 거야.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그 재방이 되는데 그 재방 사이에 그 재방이 되는 사이에 그
이제 왕구가 뜬 거예요. 왕구가 건프라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왕구가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건담에 이제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제품, 애니메이션이 뭐 창작물이 됐든 그 뭐 제품이 뭐 실생 뭐 전자제품이 됐든 이제 타겟층을 타겟층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하고 뭐 출시를 하잖아요. 만들거나 하는데 뭐 창작품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는데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오냐 지금? 나오는구나. 그런데 웃긴 게 조금이라도 가려보자 해갖고 위로 올렸는데 확대돼 버리네. 창작물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메인 타겟층을 정해놓고 막 다른 이제 그 수요 계층을 이제 많이 끌어와야지 이제 이제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동전사 건담 같은 경우에 이제 왕구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주 어린이 타겟층을 했는데 솔직히 어린이 타겟층이 빗나갔지 왕구 회사. 근데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토미노 감독은 이제 그 청소년 계층으로 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먹혔고, 근데 거기서 이제 토미노 감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성 캐릭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전의 작품들 보면 그 시기나 그 전의 작품들을 보면 투사 고디안은 여자 캐릭터 있긴 하지. 하여튼 투사 고디안이 됐든 다이모스가 됐든 뭐 볼테스가 됐든 뭐가 됐든 여성 캐릭터들이 하는 갖고 있는 임무라는 게 그냥 옆에서 깨악깨악 거린다든가 아니면 같이 잠깐 싸워준다거나 아니면 주인공을 사랑한다거나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토미노 감독은 약간 여성들이 자기만의 캐릭터랑 자기만의 이제 그 비중보다는 자기만의 약간 그 이야기를 다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게 맞을라나?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그냥 단순히 옆에서 같이 싸워주는 동료나 옆에서 이제 주인공 사랑하는 히로인의 역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고민을 해. 여기서 이제 중전기 애가임에서 이제 보면은 레시가 맨날 고민하면서 자기는 군인인데 이제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군 세력인 주인공 쪽에 붙었는데 거기서도 막 내가 이제 군대 여성성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해서 남자 주인공이 좋아서 왔는데 여기서는 얘들은 군인 출신인 엘리트 군인 출신 자기가 봤을 때 오합지졸이고 하니까 막 고민을 해 하다가 이제 이래 해가지고는 반란을 성공할 수 없다고 뛰쳐나가고 막 그렇게 뭔가 자기만의 캐릭터들이 있어. 그 하다못해 그 기존의 히로인 같은 느낌의 판넬리 아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이제 주인공 뭐 물론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그 비중이 아니라 시나리오 비중도 좀 있고 뭔가 끌려다니지 않아. 그 카만다라는 이제 무기 상인이 한 번은 꼬실 때가 있는데 이제 주인공을 생각해서 잠깐 나를 따라오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무기라든가 하여튼 뭔가 주겠다, 뭔가를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안 따라가고 난 자기 힘으로 도와줄 거라고 막 그런 이제 시나리오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하면은 토미노 감독의 작품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제타 건담의 뭐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아줌마 누구냐? 레코아 론더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여성 계층들 근데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그냥 PC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우반 아닌데 하여튼 여성 쪽
그냥 일반적 여성들이 봤을 때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게다가 약간 또 BL 요소가 은근히 녹아 있거든요. BL까지는 아니지만 BL은 이제 상상할 수 있을 만한, 뭐 퍼스트 건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로나 샤라든가, 아니면 항상 그 미형 악역은 가면 쓰고 나오죠. 샤 이후에도 그 건담 이전이라고 하면은 프린세스 이제 라이딘에서의 프린세스 샤켄이라든가 걔도 가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막 가면 쓴 캐릭터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건담의 전통처럼. 근데 건담의 전통이기도 하고 그 토미도 감독이 전통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약간 이제 아마 저 때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녀자라는 쿠소온나라는 일본에서 하는 그런 여자 부녀자들라는 말이 없었을 때, 근데 그 계층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이제 전쟁 약간 리얼 로봇의 시초가 되니까 이제 약간 그 양상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사 오덕들도 이제 끌어들일 수 있게 됐고, 근데 군사 오덕들이 이제 건프라로 빵 터져버렸죠. 그 제방되기 전에. MSV라는 아마 그 잡지에서 아마 이게 아마 유래가 됐을 거예요. 맞나? 있나? 여기에? 위키에 있니? 널 믿는다 위키야. 맞다. 모비슈트 바리에이션이라는 이게 건담 애니메이션이 뜨고 그 중간에 아마 이거 뭐 잡지인가 해가지고 이것들이 막 그 쏟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막 풀아머 건담이라든가 뭐 그 또 뭐냐 자쿠2 S형인가, 뭐 그래가지고 원래 건담 본편에 이제 안 나오고 설정상 정지하고 뭐 페이퍼 플랜에 있고 막 그런 것들에 이제 그 군사 오덕들과 이제 중이병이 좀 이제 시작할랑 말랑하는 얘들의 사람들의 감성을 충만을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또 시나리오도 괜찮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혁신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요소들이 빵 터져가지고 아마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 보면 저도 정확하게 몇 화인지 몰랐는데 그 작품 후반대에 입소문이 퍼지다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지역 방송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쇼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보면 각자 이제 그냥 다 동시에 이제 되잖아요. 보잖아요. 지역 방송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좀 뉴스라든가 조금 뭐 약간 아침마당스러운 그런 이제 출퇴근 시간 애매한 시간들에 이제 어르신들 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근데 요즘에 케이블 방송이 생기면서 아예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방송들은 대부분 전국에서 똑같은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일본 예전에나 아니면 일본은 그 지역마다 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담이 이제 그 처음에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어제 또 주워 들은 건데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 전국에서 다 한 게 아니라 한정된 지역에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처음에 긴가민가 하니까 40화 넘어가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재밌다고 해가지고 입소문이 퍼져서 제 방에 빵 터졌다는 얘기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군덕들을 자극하는 뭐 잡지 같은 거나 뭐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이 이제 퍼져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제방했을 때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급상승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건담 얘기만 엄청 하고 있네. 얄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80년, 그러니까 이 당시 바로 이제 인기가 끈 게 아니고 좀 80년 90년 초중반이 넘어오면서 이제 이데오는 이제 토미나 아저씨 작품이고, 발디오스는 슈퍼로봇 모르긴 하지만 그 이데온의 그러니까 건담의 그 리얼 로봇 정에 관한 감성 같은 거나 서정 같은 게 채용된 게 상당히 많아요. 발디오스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로봇도 약간 건담스럽긴 하지만 주인공이 외계인이죠. 외계인인데
그 쫓겨가지고 최신 제트기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독일의 파일럿이 약간 그 최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왔어.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제 합체되는 뭐 제트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독일을 때려 부수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발디오스가. 그래가지고 발디오스 막 주인공이 막 뭐지, 니가 지금 공격해오는 저 우주인이 너 우주인이잖아, 너 걔 동료 아니냐고, 너 아니면 너 때문에 지금 얘네들 쫓아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맨날 아니다 막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다 막 그런 이 스토리가 처음에 많이 나와요. 이런 설정 보면은 약간 그 전에 이제 슈퍼로봇보다는 리얼스러운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82년 이제 이전 다음부터가 이제 단바이는 이제 토미로 아저씨 거고, 이제 83년도에도 알베가스도 전형적인 슈퍼로봇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텀즈, 오거스, 고바리안도 약간 그런 게 있나? 하여튼 모스피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한참 리얼물들이 이제 8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거대 로봇물 이제 장르가 슈퍼로봇에서 이제 리얼물 쪽으로 한참 넘어가는 이제 시기에 이제 중전기 엘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전기 엘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엘감 다음에도 보면은 뭐 서던 크로스, 가리안도 슈퍼로봇이라고 하기보다는 리얼 로봇에 가깝죠. 비스마르크는 이것도 슈퍼로봇인데 이거는 약간 그 중전기 엘감도 그렇지만 약간 청춘 드라마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 성촌사 비스마르크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게 약간 그 미국 서부 같은 데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약간 좀 간지나는 기계 슈트 입고 막 싸우고, 합체로봇은 아니구나, 그 우주선이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 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시절의 감성을 보면 슈퍼로봇에서 건담이 떠서 이제 리얼 로봇스럽고 진지한 스토리로 이제 가게 되다가, 특히나 보텀즈가 그렇죠. 이런 거 가다가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전기 엘가임부터 시작된 것 같아. 중전기 엘가임부터 약간 그 청춘 드라마, 약간 그 트렌디물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어린이 애들이 이제 막 그 풋사랑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어린 감성들 같은 것들이 약간 재기발랄하고 풋풋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비스마르크가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메가존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리얼로봇스러운 것과 약간 그러니까 약간 시티팝 같은 약간 그런 것,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약간 느긋하면서 약간 풋풋하고 발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메가존에서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믹스가 된 거 아닌가 싶고, 이제 약간 토픽하기도 약간 그런 게 있죠. 그 젊은 애들 그 주인공 그 공주와 이제 주인공과 공주와 이제 그 녹색머리, 하여튼 걔 이제 삼각관계 막 그런 것도 있고, 익서는 약간 그런 거고 다른 거고. 그러니까 중전기 엘가임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아까 말했듯이 그 한참 리얼물과 이제 리얼물이 정상기에 접어들 때 이제 제타 건담이 나오기 전에 이제 시간 때우기로 이제 들어간 작품이에요.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작품인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원로들이나 이제 좀 짬밥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타 건담에 이제 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노 마모루가 캐릭터 디자인이랑 메카닉 디자인 하긴 했지만 세계관 설정이나 배경 같은 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거든요. 신인인데
뭐 실력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실력이 있다고 일본이 엄청 약간 그 관료주의 약간 좀 뭐더라 그 뭐 윗사람 그거 해야 되는 거 뭐라더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강한 나라인데 거기서 신인을 파격적으로 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쉬운 역할이 아니라 좀 엄청 그러니까 뭐더라 그 자기 역할인 메카닉이랑 캐릭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것들이 나가노의 색채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설정 같은 거에 그런 거에 중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좀 자유로웠다고 해야 되나? 기회를 많이 준 거지 신인들한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연출에 이제 뭐 카와세 토시우미 뭐 이런 사람들도 자쿠아의 뭐 오모리 히데토시 이 사람들 거의 신인이거나 이제 신 경력이 얼마 없었을 때 여기서 많은 활약을 했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토미라 감독 보면은 특유의 이제 매니아들은 아시는 게 서로 딴소리 한다 해야 되나?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서로 막 얘기를 해. 근데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막 진지한 얘기 하다가 갑자기 막 춤추면서 웃고 떠들 때도 있고 쫓아가지 못하겠어. 일단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좀 터미널색이 좀 옅어가지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 후반에 좀 심각하게 스토리가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약간 시기는 아까 그렇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해야 되나? 의미보다는 잠깐만 특징은 됐고 오늘은 영향이랑 특징만까지만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이게 이 작품이 이후에 이제 제타 건담의 바로 스텝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 이후에 이제 그 리얼 모봇에 영향 끼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나가노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이제 칭하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좀 무버블 프레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간단하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모든 제품이 요즘에 돼 있는 게 많으니까. 건프라를 예로 들면 보자. 건프라를 예를 들면은 건프라 이제 일단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말로 해도 되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유명한 이제 리뷰 사이트인데 그것도 옛날 건 아니지만 옛날 그 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나오네. 이건 안 나오네. 그때 뭐냐? 차라리 이걸로는 낫겠다. 스카이 화이트 하면 나올라나? 이건 발차기만 나오네. 아이씨 크게 안 나와. 이거 나. 큰 이미지가 아닌데? 보이시나요? 이걸로 또 설명이 안 되겠다. 그냥 말로 하는 게 낫겠다. 말로 하는 게 낫겠어. 보면은 이게 뼈대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무버블 프레임이 뭐냐면 무버블 프레임이 맞다. 그걸 보여주면 되겠다. 어차피 엘가임이니까 ETC 아마 있을 건데 ETC
어디 있더라? 딱 건담만 있냐? 어디 있지? 이건가? 딱 건담만 있어. 밑에 있구나.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 안 하는 게 없어. 그거보다 엄청 오래됐지. 엘가인을 합시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설정 그것들이 옛날부터 있었어. 다롱네님 좀 쓰겠습니다. 죄송한데. 보면 이렇게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가 보면은 그러니까 무버블 프레임이 뭐냐면 이런 뼈대에다가 뭐 여기는 뭐가 엔진인지 모르겠지만 엔진 같은 걸 붙이고 겉에다가 이게 이 장갑들을 이제 씌운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었어. 그냥 이 겉에 이것들만 붙여가지고 만들었었죠. 건프라 같은 경우도 거쳐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럼 모노노크 프레임이 있나? 이게 나오나? 모노노크.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 전자제품 기계를 보면 겉에다가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프레임 씌운 게 아니라 겉에 있는 뼈대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 넣고 위에 씌워요. 근데 이거는 무버블 프레임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뼈대를 만들고 거기다 안에다가 이제 이것들과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겉에 장갑을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전에는 뭐 기술상도 피규어는 당연히 기술상 무리였었고 이런 식의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것 무버블 프레임이라는 걸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일단 설명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설명을 보면은 이게 다그람 같은 경우에도 약간 무버블 프레임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거의 형태를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겉에다가 이제 그 장갑을 더 씌우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만 그렇지 약간 이런 식의 무버블 프레임이랑 약간 개념이 다르죠. 다그람 잠깐만, 이게 다그람이 있나? 다그람 시리즈에 그게 아마 라이트 아머인가 있을 건데. 메카가 라이트 아머 없나? 하여튼 이게 이 엘가임이다. 다그람은 제대로 본 게 아니어가지고 여기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무슨 라이트 아머라고 있었던데 예전에. 그거 보면은 겉에 장갑을 이게 기체를 빠르게 만든다고 장갑을 다 띄어내고 겉에다 청 같은 거 씌워놓은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얘네들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로봇이 다그람에 있었어요. 적중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겉에 장갑만 더 씌우는 형태가 많았는데, 모노노크 프레임은 지금의 건프라를 만드듯이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다 중요 부분 붙인 다음에 겉에 장갑을 더 씌우는 그런 개념을 거의 이제 최초로 정착을 시켰다 이 말이죠. 나가노가. 그러니까 그게 엘가임부터 이제 시초가 됐다. 엘가임부터 시초가 됐다. 그리고 전방위 모니터, 그리고 바인더나 안티빈 코팅, 이런 것들은 이제 제타 건담에서 나오는데 이제 로봇몰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안티빈 코팅을 해서 이제 코팅을 하는. 근데 엘감이 약간 달라요. 건담 시리즈의 안티빈 코팅 같은 경우에 특수 도료 같은 걸 발라가지고 장갑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레이저를 썼을 때 도료가 먼저 증발하고, 이제 도료가 먼저 에너지를 갖고 증발함으로써 원래 장갑은 멀쩡해지는, 아니 멀쩡한 게 아니라 좀 유지할 수 있는, 약간 데미지를 덜 받는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엘가임의 안티빙 코팅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엄연히 보면 코팅이 아닌데, 장갑 자체가 약간 태양열 판매처럼 돼 있어가지고 적의 공격을 받으면은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엘가임에 나오는 이제 헤비메탈 같은 경우는 그 솔라 에너지라고, 솔라 엔진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태양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에너지로 쓰는 건데, 저게 빔 공격도 흡수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흡수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을 맞으면은 장갑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파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바인더, 그 뭐죠? ABCD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ABC인가? ADC인가? 하여튼 뭐 그 자세 제어하는 기술이 있죠. 그 우주선 같은 거에 이제 막대기에다가 약간 그 추진제 뿜어내면서 약간 그런 식 개념을 바인더라고 쓴다던가, 그리고 좀 요즘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있잖아요. 특히나 그 창세기 전에 이제 마장기 같은 거, A급 마장기, B급 마장기, S급이 아마 아스모디우스, 기억나는 게 S급이 아스모디우스랑 세라프고, A급이 뭐였더라 그때? 기억이 안 나네. R 뭐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의 로봇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매기는 것도 최초까진 모르겠는데, 아마 엘가임이 전 최초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엘가임부터 유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보면은 엘가임이 창세기 전보다 먼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창세기 전이. 왜냐면 창세기 전이 지금 보면 그 도용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스토리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 특히나 서프웨어 형식은 진짜 실망했었던 게, 이게 뭐 난 시나리오 좋다고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무슨 무협지를 뭐 표절했다라는 썰이 있죠. 하여튼 이렇게 로봇의 등급을 A급, B급 막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엘가임이 거의 이제 최초가 아니었나. 그래서 영향을 이제 받았죠. 다른 이제 로봇 애니메이션들이나 다른 뭐 애니메이션들이 이런 식의 좀 참신한 설정 같은 것들이 나가노가 이제 만든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 애니메이션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특징을 간략하게 이제 말을 하고, 간략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봅시다. 차라리 이거 잠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보면 아니구나, 이걸 먼저 합시다. 엘가임 캐릭터들이 약간 좀 미형이 많아요. 봐요. 이게 가오아렛이고 히로인 중에 하나고, 이게 암이고, 이게 주인공 다바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럴 것만 보면은 이렇게 미려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미려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다른 이미지는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직접 검색해서 봅시다. 보면 그 시절에 했던 그 다그라운 같은 경우 보면 보자, 어디있냐 다그람. 나중에 위도 잘라야 되겠다. 계속 주워 나오는 게 이게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것 같아. 다그람이 이렇게 잘 모르겠네. 81년도 작품 다그람. 아이씨, 다그람만 나오냐? 다그람 너무 옛날인가? 그래도 동년배 작품을 해줘야지. 84년도 거에 찾아볼까? 바이팜.
아이씨, 로봇만 나오냐. 아, 바이팜도 한번 봐야 되는데, 바이팜을 본다 해놓고 항상 안 봐가지고. 봐요, 이 얼굴들. 아! 깨졌다. 이게 역시 유명하지 않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이, 그림이 다 작어. 아이, 이게 이거랑 너 비교하면 좀 그런데. 좀 비교되죠. 이거 이건 너무 비교 대상이 아닌데. 사이코 아모 고바이리안이 83년도 거. 이게 그나마 비슷한 시대네. 왜 로봇만 나와. 애니메이션이 안 나와. 애니메이션 장면이. 이 시대 애니메이션이 유명한 게 별로 없어. 나 보텀즈 하면 되겠다. 보텀즈 하면 되겠네. 이것도 얘 시로코가 아니라 뭐냐 이름이. 키리코. 이거는 이 모습은 그 OV나 그거 같고, 작중 모습 보면 이거랑 비교한 게 나을라나? 이거로 갑시다. 얘는 이거 너무 하니까 이렇게 보면 또 비슷하네. 이 정도는 비교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좀 미려하죠? 좀 미려해. 좀 각지고 좀 거칠죠? 특장 기병 돌박 이거는 있겠지.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놓을걸. 로봇밖에 안 나와.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형 악역도 미형이고 좀 약간 순정 만화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이건 좀 개그씬인데, 여기보다는 좀 선이 약간씩 이쪽은 살짝 거칠잖아요. 이쪽은 딱 보면 미형이 좀 많아서 약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좀 거친 거보다는 약간 선이 약간 가늘고 미형인 애들도 있고, 그리고 작중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운동하는 장면이 꼭 나와요. 그거는 남자 이제 좀 선이 가냘픈 남자처럼 보이는 이제 주인공도 맨날 푸시업하고 수시로 푸시업하고. 아까 나왔던 그 녹색머리에는 갸브레라는 캐릭터인데, 걔는 막 런닝을 하는 게 자주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다른 데선 볼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토미노 감독의 약간 특징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최근 작품의 지의 레콩기스타라는 작품 보아도 뜬금없이 그 작중에 이제 그
뭐냐 전함이 타고 있는 그 동료들이 뭐 런닝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좀 그 오렌지 로드나 그러니까 그 러브 코미디물에 갖고 있는 약간 좀 풋풋한 느낌의 사랑 얘기 같은 게 이런 것 이 엘가임에는 이제 좀 들어가 있어요. 삼각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주인공 이게 처음에 주인공 무리가 이제 주인공이 있고 이제 그 아까 그 빨간 머리 캐릭터 래시 그리고 검은 머리 히다 아미 이제 세 명에서 이제 삼각관계가 돼서 막 좋아하고 막 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완전 그 연애물처럼 뭐 서로 막 오해가 생기고 막 사랑하고 막 뭐 눈치 보고 그런 건 없지만 완전히 이제 주인공 하나한테 다 반해가지고 양손에 꽂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다른 그 시절에 나온 다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징집바느라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 초시공 쪽은 좀 초시공 쪽은 좀 다르긴 하겠는데 뭐 돌박이나 바이팜 뭐 바이팜은 어린애들이고 막 살기 급하니까 뭐 스랑글 뭐 그런 쪽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리얼 같은 약간 리얼 계열 쪽에 이제 로봇물이라고 할 수 한다고 해도 연애가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엘가임이 그래도 처음에 보기 편한 게 일단 러브 코미디 같은 요소 어떻게 보면 시끌별 녀석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시끌별 녀석들이나 그나마 좀 이해가 된다고 하면 러브히나나 요즘에 뭐가 있을까 그 뭐지 그 고릴라 나오는 거 고릴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팬들한테 실례인가? 그 야쿠자 나오고 러브 코미디 바로 나온다. 니세코이 검색에 야쿠자 러브 코미디 고릴라 쳤는데 이거 해도 되나? 팬들한테 죄송한데 못하거나 야쿠자 러브 코미디 고릴라 했는데 니세코이가 하여튼 약간 니세코이 같은 약간 뭐 옛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거칠긴 하지만 이런 식의 분위기에 초반에는 막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칼부림하고 총싸움하고 하긴 하지만 막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뭐야 도둑고양이 같은 막 짓거리 한다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식의 이제 토미노 요시기 감독이기 때문에 후반에 가면은 군상극이 되면서 시나리오가 진지해지고 진지빨고 하고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볍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로봇물에서 이렇게까지 진행했던 게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흔치가 않죠. 근데 이런 게 엘가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특이한 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나가노 마무리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로봇물이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이 대중적이진 않아요. 대중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또 좀 옛날 기술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가 좀 완구는 잘 안 팔렸다고 해요. 안 팔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 대신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약간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비애물스럽기도 하죠.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 이제 라이벌이 이제 서로 투닥투닥 거리고 막 집착 같은 느낌에 맨날 부딪히고 하는데 둘 다 서로 미형이고 맨날 운동하고 몸 좋고 실력 좋고 하니까 약간 그분들이 약간 썩은 여성들께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그쪽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이제 OVA가 있죠 이게. 근데 OVA가 이게 나와서 세 3화가 있긴 한데 근데 1, 2화는 이제 본편의 애니메이션이 이제 축약본이고 마지막 3화가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인데 근데 그렇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니고 특이한 걸로 한다고 하면 이제
코아산 올리비가 이제 약간 제타건담의 강화인간 같은 느낌의 약간 세뇌를 받은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이제 전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전 약간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험에. 그런 캐릭터가 하나 나오죠. 13인중의 작중에 이제 그 뭐냐 그 보스 주인공 보스가 아니라 그 최저 보스 이제 호세이달의 이제 친위대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이름 뭐였더라? 하여튼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녀석이 이제 약간 강화인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걔가 나온다는 것 정도? 시나리오서도 그렇게 막 엄청 극적이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주인공이 받고 있는 미친 강화인간이랑 싸워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정도밖에 내용이 없어서 아니면은 그런 건 좀 있죠. 이제 그 13인중의 이제 넘버원 아저씨가 이제 레시의 후견인 같은 아버지 같은 느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왔다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비중이 있어서 그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OVA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근데 OVA가 나올 정도로 그 왕구는 잘 안 팔려서 좀 뭐지 회사가 안 좋아하긴 하지만 OVA를 따로 만들 정도로 그 안에 이제 작품에 있는 캐릭터들이나 시나리오나 그런 그 정도의 매력은 있었던 작품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엘가임이라면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그 엘가임이라는 작품은 리얼 로봇물이 한참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절에 이제 대작인 이제 건담의 후속작인 제타 건담의 준비를 하고 있기 이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신인들을 투입해서 나오는 그 당시에 트렌디한 이제 리얼 로봇물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루 마모루라는 사람이 이제 많은 역할을 했고 그 사람의 이제 생각했던 설정들이나 남긴 것들이 후대 이제 로봇 애니메이션계나 뭐 그냥 전체 애니메이션에 했던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작품은 로봇물이로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OVA가 나올 정도로의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이다. 이 정도 선에서 리뷰 1화? 첫 번째 리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설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세계관 설정이라든가 이제 안에 이제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그 로봇의 이제 뭐 설정이나 뭐 그 로봇들 이제 엘가임은 확실히 나와야 되죠. 주인공 로봇이니까. 엘가임에 대한 이제 해놨어요. 이제 엘가임과 이제 5스타의 약간 연결점 같은 것도 있어요.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작품이 이제 엘가임이죠. 엘가임인데 이제 나가노 마모루가 이제 5스타 스토리지로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도 한번 5스타 연결이 되는 걸 해야 되나? 5스타를 제대로 안 파가지고 하여튼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비슷하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인게이지 시리즈의 이제 SR1인가 하는 SR1이라는 이제 모터헤드인데 5스타에서 나오는 FFS에서 나오는 그 비슷하잖아요. 이게 리파인 같은 느낌으로 연결되는 디자인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솔직히 엘가임 디자인보다 엘가임에 나오는 중장기 엘가임에 나오는 디자인보다는 5스타 스토리즈에 나오는 디자인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엘가임에 해당하는 5스타 기체는 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준원들이 이게 방패도 쥐고 있고 상당히 비슷하죠. 등에 있는 바인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엔게이지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기체가 어딨냐? 이렇게 이제 기체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들이 이제 5스타 스토리지에 이렇게 나왔다 정도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중에 이제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의 이제 뭐 특징이라든가 간략한 설명 같은 거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정 위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고, 다음 영상에는 곧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편집은 아마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PC가 이게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일단은 이대로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